일단 책임감 있게 제가 AS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땡스부터 네. 바로 가도록 하죠.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퇴임식을 했고요. 그다음 그 퇴임식에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을 했지만 역시나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전혀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미심장하죠. 네. 땡트가 저 무슨 뭐 터미네이터야? I'll be back? 네, I'll 어떤 be 방식으로 back.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퇴임식 마치고 플로리다로 갔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핵가방 있잖아요. 네. 그 핵가방을 후임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뭐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사상 초유죠? 네, 헌정사상 초유인데 이 핵가방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플로리다로 갔다가 다시 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 그 핵가방을 무력화시켰다, 그냥 거기 그 핵가방을 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보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큰 함의가 있는 거예요. 음. 미 대통령한테 핵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어떤 그 국방력 내지는 힘의 상징이거든. 패권의 상징이란 말이야. 네. 이걸 들고 나가는 자체가 이거는 이제 비상식적인 일인 거지. 네. 불완전한 정권 이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자,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리셋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야. 이 핵가방을. 그래요? 아니 그 얘기잖아. 가방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트럼프 줬는데 트럼프 거는 이제 꺼버리고 바이든 거 끼면 바이든이 그거 된다는 얘기는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란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가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국방부 의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치면. 나는 그게 사실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꼴통짓 하는구나라는 방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군부가 트럼프하고 바이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네. 할 건데, 아무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11시 반부터 3시까지 생방을 봤잖아.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네. 1시에 터트릴까 2시에 터트릴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봤는데, 나 이런 실망감은 나 허무 개그. 휴거하고 밀레니엄 데이 때하고 이번이 3번째야. 네. 그렇게 바라는데 안 돼. 물론 내가 무슨 뭐 거기서 막 총 맞고 쓰러지고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기존의 그 뭔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아주 부정한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제 소수의 어떤 반란 같은 것들을 네.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드라마틱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는 거지. 네. 여러분이 왜 그 4개의 진돈을 모아주시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요. 버릇 네. 나빠져. 그렇게 되면 또 합니다. 네, 이게.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지 마요.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이것은 야합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트럼프한테도 실망한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자신이 다음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이거 한 거지만, 아직까지 이제 100% 끝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자기 임기 안에 어떠한 개혁도 진행을 안 하고 그 중요한 블랙박스와 키들을 갖고 증거들을 갖고 이걸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협상을 중간에 군부를 내세운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뉴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어쨌든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은 1869년 앤드류 존슨 이후에 15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취임식에 불참하고 군 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한 대통령도 트럼프가 최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야 자존심 세우고 할 거 다 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속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그
유례 없는 이상한 선거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뭐 법적으로도 뭐 방송 안에서 SNS가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부터 이 군이 동원되는 사태까지 계속 지금 도저히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 목도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런 충돌 없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군부의 움직임입니다. 군부의 움직임. 사실 트럼프가 지금의 의혹을 키우고 기존의 그 당선자 신분인 바이든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이 군이 출동을 해줬기 때문이거든. 전국에 있는 군들이 모여서 4만 명이 넘었대요. 당일날은. 4만 명이 넘는 군대가 워싱턴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 뭐 중무장한 기갑병부터 대테러 화학부대부터 시작해서 체포조 마샬 2,400명에다가 거기에 취임식 5시간 전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그 감옥 죄수 호송차 버스까지 군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트럼프를 대신해 겁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상사태는요 24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애초에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둔군이 현재 그 4만 이상이 지금 워싱턴을 둘둘 둘러싸고 있는 이 사태는 24일까지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이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사이에서 뭔가를 중재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군은 이제 충분히 이 단합과 견제 능력을 보여주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동의가 없었던 부분부터 처우 얘기까지 장군들도 숫자들 계속 줄여버렸고 그 뭐 군인들 월급도 안 올랐고 처우와 복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상 합참의장이나 해병대 대장, 그린벨의 연방군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당선자 물론 이제 당선자에 충성할 이유는 없지만 당선자 측에 있는 민주당의 요구를 대놓고 묵살했어요. 이번에 출동 요구를 묵살하고 나는 당신 말 듣지 않아. 나는 트럼프를 국가수반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SNS를 통해 갖고도 계속 위협적인 내용들을 쏟아냈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지금의 군 장성들이나 이번에 뭐 병력 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관여를 했었던 사람들 또 그 국방장관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장관들 인사청문회 중에 이제 이번에 D&I 국장도 바뀌었어요. 이번 그 레드클리프 그 하원 의원이 D&I 국장을 하다가 보고서 냈는데 이번에 잘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끝나기 전날 CIA 국장도 사임을 했어요. 둘이 같이 그만둔 거야. 그리고 지금 장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청문회가 진행 중이야. 근데 이 장관 청문회에 국방장관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바이든이 이게 완벽하게 정권을 잡았고 지금 있는 애 싹쓸이를 하려 그러면 다 쳐내버려야 되거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지금 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후임자를 못 내놓고 있다는 거야 민주당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지금 지명자는 있는데 네. 지명자인데 여기에 대한 로이드 오스틴 청문 보고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밀어붙일 때 과연 24일까지 합법적으로 워싱턴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그 현 국방장관 대행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일종의 이제 그 퍼포먼스 쇼를 또 한 거야. 뭔가 할 것처럼 하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러니까 법적 증거들도 많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밀 해제로 드러난 수천 건의 지금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리 상황, 범죄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작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독일에 있는 이 도미니언 서버를 비롯해 갖고 이번에 랭글리를 털어 갖고 얻어냈다고 하는 새로운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일종의 합의 아니면 자신의 이제 안전을 위한 이러한 역할들을 그 담보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봐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국경 폐쇄에 대한 거 1년 연장했고요. 비상사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 12년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120일 안에 정리해 갖고 와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졌어요. 이건 취소를 할 수가 없어.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이버 관련한 범죄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지금 행정명령,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재조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를 누가 감독할 거고 누가 나중에 판정할 건가를 놓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슈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쪽 인사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폼페이오, 리누드 변호사, 시드니 파웰 변호사, 줄리아니 변호사,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이런 사람들은 워낙 이제 대놓고 기존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들을 많은 폭로들이란 이런 내용들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대신해서 여론을 이끌어왔다는 거지. 그럼 민주당 측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런 친트럼프 쪽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보복, 소송이라든지 기소 이런 게 없다고 치면 이거는 확실히 지네들끼리 합의를 본 게 맞아요. 서로 이러이러한 선까지는 손대지 맙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자, 국방장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FBI 국장을 유임하기로 했어. 근데 CIA 국장은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는 뽑았어요? 상황이란 말이지. 이미 이제 상원 인준 통과했어요. 헤인스. 그건 DNI 국장이 됐고요. DNI 정보국장 헤인스는 통과가 되고 뭐 래드클리프 의원하고 교체가 됐는데, 어저께 공석이 된 CIA의 어떠한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틀 전에 NSA 수석 법률 고문으로서는 마이크 앨리스를 민주당 측이 쳐낼 거냐 그대로 둘 거냐를 보면 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인준 과정 거치는 동안 일단은 대행들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무장관 대행으로는 현재 외교관 교육연구소를 운영 중인 데니얼 스미스 전 그리스 대사, 그리고 국방장관 대행에는 데이비드 노케스트 부장관, 그리고 CIA 국장 대행에는 데이비드 코온 전 부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오스틴 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임이 된다 그래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원래 일반적인 시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나면 7년이 지나야만 그 자리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지금 4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도 헌법 위반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요런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을 밀어붙이고 크리스토퍼 밀러를 대행 자리에서 밀어낼 거냐라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는 국무장관 지금 지명을 받고 있는 안토니 블링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헝가리계 유대인 출신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오바마 정부하고
바이든하고 같이 맥을 이용, 비서를 그 승계해서 받아온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12년 동안을 모셔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 국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건데 토니 블링컨. 네. 네. 이 사람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떤 쪽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친한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지명에 대한 게 실행될 경우에 벌써부터 남북 관계에 어떤 파탄 조짐이 보인다는 식으로 국내 언론들이 이런 걸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뭐 장관 청문회 해갖고 인증하는 거 처음 인증하는 걸 봤는데 D&I 국장 같은 경우 겨우 상원에서 80대 10 정도, 88대 10 정도로 굉장히 그 쉽게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 선거 때 92대 7 나왔던 것처럼 이미 상원들도 완전 상원의 공화당들도 민주당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인증은 어떻게 쉽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측 인사와 트럼프 가족 또는 트럼프에 대한 뭔가를 올가매려고 할 때는 트럼프도 안전장치로 지금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더 충격적인 자료로 폭로전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실망스럽게도 트럼프가 이미 공화당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SNS 플랫폼을 만들고 심지어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불려?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근데 보면은 지금 공화당 내 상원 하원이나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를 미워하지만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인기가 아직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인기죠. 지금 그 받았던 그 투표 수만 다시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언제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만큼의 막강한 영향력과 인기를 쥐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야, 공화당 니들 내 지지율 안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해버리면 공화당 기존에 있는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못 가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대통령은 그 본인이 나서는 거지만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상하원 선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공화당 표가 다 트럼프 쪽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공화당 표도 트럼프 쪽으로 오는 것도 있을 거지만 민주당 소속 지역에서도 인제는 쉽지 않은 경쟁자를 또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전국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당 정치를 막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안을 소추를 하고 트럼프를 기소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기소들과 트럼프 측 캠프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 갈등이 전투였는지 아니면 야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희망회로 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24일까지 비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24일까지 워싱턴을 비롯한 50개 주의 캐피탈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권력을 획득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추후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다 했나? 다 하셨어요? 네. 아까 여기 지금 댓글에 텍사스 독립 얘기 나오는데요. 네. 텍사스 독립은 아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텍사스가 따로 연방국으로 있다가 미국하게 합친 거거든, 자진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진 탈퇴를 할 수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텍사스 독립 얘기는 사실 계속 나왔던 부분이어서. 근데 이제 텍사스가 관세란다. 세금이 없는 없죠.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정책들 같은 것도 세금을 좀 더 증세하고 오바마 케어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이 높은 게 또 텍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예를 들어 연방을 탄퇴한다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tek사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 민주당 정부에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 코어로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텍사스가 남부 지역에 엄청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기름이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 갖고도 먹고 사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짱짱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 공화당 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시가 원래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좀 껄끄럽긴 하지만 트럼프가 여기다가 일종의 발을 담근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은 땡트 뉴스는 이제 매일 정규 편성이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네.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게 진짜 텍사스가 인구도 2,89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총 GDP 10%.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또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박찬호 선수하고 추신수 선수가 FA 대박을 터뜨리면서 텍사스로 그래서 다 먹튀라고 욕 먹었어 지금 텍사스에서. 아니 안 좋아.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네. 기분이 좋은. 그래서 텍사스는 싫어했겠지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따지면 이제는 이제 못 되는 거죠.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만일 바이든 행정부에 무슨 변고가 생겨갖고 한다고 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사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재선거라고 하는 사태는. 근데 그런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치를 나누고 있는 핵은 트럼프와 오바마도 있지만 이제는 군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이 3대 세력을 분할해서 갖고 가는 방향으로 뭔가 이 정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국방부 장관 대행 크리스토퍼 밀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있는 군권을 정리를 하느냐. 진짜 핵 버튼을 바이든한테 넘겨주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50개 주에 있는 방위군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얘기는 월드뉴스 플렉스 아니죠. 월드뉴스 관련 국제뉴스 관련된 코너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드릴 거고요. 네. 매일 이어지던 땡트 뉴스는 오늘로써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땡트가 없어지니까 또 아쉽네요. 아니, 있을 때는 또 그래놓고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 정기적으로 매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네. 일단 24일이 지나고 나면 24일 그 상황 끝나는 거 봐서 네. 땡트 뉴스 속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땡트는 정규는 끝났고요. 네.